안녕하세요. 책 읽는 쭈TV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착하게 그러나 단호하게입니다. 지은이는 무예인거, 펴낸 것은 샘앤파크스 출판사입니다. 저자는 중국에서 가장 신뢰받는 상담심리 전문가이다. 이 책은 중국 베스트셀러 1위, 대만 베스트셀러 1위에 오르며 동양 문화권 독자들로부터 열렬한 지지를 받았다. 이 책은 오지랖이 넓으면서도 영리하게 살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호구는 되지 말자. 첫째, 인생은 타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타협하고 물러설수록 당신이 숨쉴 공간은 점점 더 줄어든다. 둘째, 스스로의 자리를 지나치게 낮게 둘 필요가 없다.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하지 말고 여태껏 참아왔다고 해서 계속 참지도 마라. 셋째, 다른 사람이 함부로 당신의 한계선을 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 당신이 남에게 양보하고 맞춰주는 이유는 착해서가 아니라 스스로의 나약함을 인정하기 싫어서일 뿐이다. 인생이 그저 세상에 맞춰 흘러갈 뿐이라는 생각이 든다면, 매를 되는 대로 살아가고 있다면, 주변 사람들이 내 존재를 깔본다면, 자신의 존재감을 인정받는 방법을 모른다면 타인을 대할 때 좀 더 까다로운 기준을 가져야 한다. 세상은 당신이 어깨를 펴고 당당히 설 때 비로소 당신의 모든 것을 허락할 것이다. 거절할 용기. 곰곰이 생각해보자. 가족이나 친한 친구가 크고 작은 부탁을 했을 때 거절한 적이 있는가? 겉으로는 아닌 척했지만 속으로는 떨떠름하게 부탁을 들어준 적이 있지 않는가? 그랬을 때 나의 솔직한 마음은 어땠는가? 거절하면 내가 그들을 사랑하지 않거나 신경 쓰지 않는다고 생각할까봐 걱정하는 마음이 컸을 것이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다른 사람이 나의 부탁을 거절했을 때 당신은 상대가 나를 신경 쓰지 않거나 존중하지 않는다고 느낄 수 있다. 사실은 그들이 정말 원치 않거나 전혀 할 수 없기 때문에 거절한 것인데도 말이다. 내가 다른 일을 거절할 수 있을 때 비로소 타인의 거절도 받아들일 수 있다. 원망하지 않는 삶. 자신이 되기를 바라는 인간상이 있다면 이를 목표로 실질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 아시아 최고의 부호 리카싱은 이렇게 말했다. 당신은 왜 여태껏 성공하지 못했는가? 되는 대로 살고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할 사람과 친하게 지내며 발전하고자 노력하지 않고 죽어라 체면만 차렸기 때문이다. 부모에게서 독립하지 못한 채 눈치 보면서 무조건 고분고분 따르고 자기 주장도 없고 혼자서는 아무것도 결정할 줄 모르기 때문이다. 부모가 그랬듯이 그저 적당히 일해서 돈 벌고 결혼해서 애 낳고 나중에 늙거나 병들어 죽는 것 외에 다른 인생을 꿈꾸지 않았기 때문이다. 천성적으로 나약하고 아둔해서 주어진 일밖에 못하기 때문이다. 자기 돈은 한 푼 들이지 않고 잘 먹고 잘 살기를 바라며 가만히 앉아 하늘에서 떡이 떨어지기를 기다리기 때문이다. 기회가 없다고 불평하면서 막상 기회가 왔을 때는 잡지 않기 때문이다. 만약 바라지 않는 일이 자꾸 벌어진다면 잠시 멈춰서 혹시 나 자신이
스스로의 희망과 정반대되는 행동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한다. 또 자신의 행동이 기대했던 것과 다른 결과를 자꾸 불러온다면 잠시 멈춰서서 내가 세상을 해석하고 판단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봐야 한다. 똑똑함보다는 친절. 미국 아마존의 창립자 제프 베조스는 한 강연에서 이런 에피소드를 언급했다. 어린 시절 그는 작은 실수를 저질렀다. 어머니가 담배 피우는 모습을 보고 중2병이 도저스는 구체적인 수치를 들며 흡연이 건강에 얼마나 큰 해악을 미치는지 일장연설을 한 것이다. 얼마나 모시기에 말했는지 몰라도 충격받은 어머니는 결국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나중에 이 일을 알게 된 할아버지가 베조스를 불렀다. 베조스는 칭찬받겠거니 생각했다. 그러나 할아버지는 칭찬이 아니라 그가 평생 잊지 못하게 된 말을 했다. 제프, 똑똑하기보다 친절하기가 훨씬 더 어렵단다. 이야기 끝에 베조스는 명언을 남겼다. 똑똑함은 재능이지만 친절함은 선택이다. 아마 인구 비율당 따져도 똑똑한 사람은 많은 반면 끝까지 선량함과 친절함을 지키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그만큼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절대 선량하기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 어려운 만큼 우리의 인생에서 선량함을 선택하는 것은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이다. 처음부터 혼자서 다 주지 마라. 한 여성이 심리 상담을 요청해왔다. 억울함이 가득 찬 표정이었다. 남편과 그녀는 대학 동기였다. 졸업 후 취직이 되지 않자 남편은 공부를 더 하기로 했다. 그래서 그녀는 자신이 돈을 벌어 남편의 학업 뒷바라지를 하기로 결정했다. 몇 년 동안 집안 경제는 물론 살림까지 전부 도맡았다. 4년 후 남편은 대학원을 졸업한 뒤 상하이에 좋은 직장을 구했다. 그동안 그녀 역시 회사에서 노력을 인정받아 중견 직책까지 오른 상태였다. 하지만 남편의 직장이 훨씬 안정적이고 복리후생도 좋았기 때문에 남편을 따라 직장을 상하이로 옮겼다. 얼마 되지 않아 두 사람 사이에 아이가 생겼고 아이를 돌보기 위해 그녀는 주부의 길을 선택했다. 그렇게 또다시 3년이 흘렀다. 안 그래도 최근 남편과의 사이가 부쩍 소원해졌다고 느끼던 찰나 남편이 폭탄 선언을 했다. 이혼을 요구한 것이다. 그는 기가 막혀서 어쩔 줄 몰랐다. 조강지처를 부려도 유분수지 남편이 어떻게 이럴 수 있단 말인가. 결혼한 후 줄곧 남편의 일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온 그녀였다. 자신은 오직 남편을 위해 황금 같은 기회를 몇 번이나 포기하고 한결같이 내조에 힘썼지만 그 결과가 이혼이라니. 하지만 남편은 뻔뻔하게 응수했다. 내가 언제 당신들어 내 공부 뒷바라지 하랬어. 아니면 나 따라서 상하이 오라고 했어. 전부 당신이 선택한 거잖아. 어차피 과거를 되돌릴 수는 없고 난 더 이상 당신을 사랑하지 않아. 그런데 억지로 붙들어봤자 무슨 소용이야. 남편의 말에 그녀는 거의 미칠 지경이었다. 지난 수년 동안 자신이 해온 헌신이 전부 쓸모없어졌다는 사실이 한스러운 게 아니었다. 그보다는 그것이 엄청난 잘못이었음을 모른 채 기꺼이 스스로를 희생해온 자기 자신이 가장 원망스러웠다. 부부 사이이든 연인 사이든 나 스스로 원해서 한 선택의 이제와 헌신이라는
편말을 붙여버리면 베푼 쪽이나 받은 쪽이나 모두 마음에 무거운 짐을 짊어지게 된다. 그녀가 남편의 학업 뒷바라지하기로 선택한 것은 상대를 진심으로 위한다는 선량함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상대의 일을 지지하기 위해 자신의 커리어를 포기한 것은 불필요한 헌신이었다. 선량함에는 가시가 필요하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 또 자신을 어떻게 보는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다. 바로 내 인생은 유일무이한 것이며 지금의 나도 유일무이하다는 점이다. 그렇기에 나를 나답게 만드는 가장 근본적인 요소는 끝까지 지켜야 한다. 나에 대한 타인의 생각은 혼잣말에 불과하다. 그러나 내가 듣고 믿는 순간 별거 아니었던 타인의 말은 나를 괴로움에 빠지게 한다. 스스로 고생길에 들어서는 셈이다. 남보다 나를 먼저 생각하라. 얼핏 매우 냉정하게 들리지만 이야말로 세상과 훨씬 조화롭게 지낼 수 있는 비결이기도 하다. 이 또한 내가 상담할 때 가장 자주 내리는 처방이기도 하다. 남을 지나치게 신경 쓰는 또 다른 여자가 있다. 대학 시절 그녀는 룸메이트가 거슬려 할까봐 방에서 노래도 흥얼거리지 않았고 한겨울에도 베란다에서 전화 통화를 했다. 또 저녁 8시 이후 룸메이트가 방에 있으면 모욕하고 나서 머리를 말리러 일부러 기숙사 1층까지 내려가 공용 화장실에 있는 드라이를 썼다. 사회생활을 시작하고 나서도 룸메이트가 매일 한밤중까지 시끄럽게 굴어도 조용히 해달라는 말 한마디 하지 못했다. 기껏해야 남자친구에게 하소연하는 게 전부였다. 또 룸메이트가 그녀의 새 옷을 보고 조금만 이상하다고 하면 그 말이 신경 쓰여서 그 옷은 아예 입지 않았다. 그러나 그녀의 가장 힘든 부분은 자신은 남을 늘 배려하는 데 비해 남들은 자신에게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는 점이었다. 그러면서 점차 자신의 선의가 사실은 근본적으로 불필요한 것이 아니었을까 하는 의구심에 빠졌다. 생각해보면 그녀의 룸메이트들은 음정도 맞지 않는 노래를 몇 시간씩 불러대고 공용 거실에서 큰 소리로 전화통화를 하고 다들 잠든 새벽에도 아랑곳 없이 드라이질을 하지 않았던가. 내가 그녀에게 한 조언도 남보다 자신을 먼저 생각하라는 것이었다. 이기적인 사람이 되라는 말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것을 먼저 생각하고 그 일이 다른 사람에게 미칠 영향을 고려해 최종적으로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할지 아니면 타인을 좀 더 신경 쓸지 결정하라는 뜻이다. 실제로 나의 생각과 감정을 세심하게 신경 쓰고 배려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마찬가지로 나 역시 매번 남을 신경 쓰며 맞춰줄 필요 없다. 어느 누구에도 반드시 그래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 지나치게 남을 신경 쓰면 피곤해지는 것은 나뿐이다. 상담하면서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자신은 선이라고 생각했지만 알고 보니 대부분은 혼자 타인의 감정을 신경 쓰며 끌려다닌 것에 불과했음을 깨달은 것이다. 결점보다 장점에 집중하자. 만약 당신에게 다리가 하나뿐이라고 하자. 자신이 원하지도 않는데 굳이 마라톤 선수가 되려고 노력할 필요가 있을까? 당연히 없다. 남들보다 아주 특출나게 뛰어난 용모를 가지지 못했는데 굳이 미인대회에 나갈 필요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다시 말해 어떤 면에서 개선하기 어려운 결점을 갖고 있다면 굳이 나 자신과 줄다리기를 해가며 나의 부족함을 다른 사람의 우월함과 비교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다.
왜소한 사람이 굳이 자신의 체격을 자랑하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결점에 집중하기보다는 장점을 발굴하고 발전시키는 편이 훨씬 지혜롭다. 또한 자신의 결점을 과감히 인정하면 새로운 길이 열리기도 한다. 무례함에는 넌지시 품위 있게. 만약 어떤 사람이 당신을 무시한다면 그것은 그 사람이 당신보다 잘나서가 아니라 애초에 당신의 가치를 알아볼 마음이 없다는 뜻이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가치에만 관심을 가진다. 근거 없는 자신감이 생기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사람이 오만해지고 남을 무시하게 되는 까닭은 자기 자신밖에 안중에 없어서 타인의 가치를 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바꿔 말하면 누군가가 나를 무시한다고 해서 반드시 내가 능력이 부족하거나 어딘가 모자란 것은 아니다. 남이 나를 냉담하게 본다고 내가 무능력하다고 생각하지 마라. 타인의 평가는 나의 실질적인 가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 내 운명의 반은 내 손에, 나머지 반은 하늘의 손에 달려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내 손에 쥐어진 반쪽의 운명을 이용해서 하늘의 손에 쥐어진 나머지 운명을 움직이는 것이다. 슬픔과 실망이 반복되고 삶이 원망스러울 때 내 손에 운명의 반이 쥐어져 있음을 잊지 말자. 또 모든 일이 잘 풀리고 한없이 득이영양할 때 내 운명의 반은 하늘이 쥐고 있음을 기억하자. 그래서 우리는 남과 협력해서 살아가야 한다. 내게 관심을 구하는 모든 사람은 다 나와 관계가 있다. 안타깝지만 남이 나를 무시하거나 차갑게 대하는 것은 내 근함밖의 일이다. 우리는 그저 나 자신으로 세상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으며 내가 가장 필요로 하는 것밖에 알 수 없다. 사실 나 자신의 감정과 생각에 집중하기 시작하면 남의 시선 따위는 신경 쓸 겨를조차 없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프로타고라스는 인간은 만물의 척도라는 명언을 남겼다. 나는 이 명언을 사람은 각자 자기 좋을 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만물을 판단한다는 의미로 이해했다. 이 역시 어쩔 수 없는 일이다. 누구나 자신의 주관적 느낌에 따라 이 세상을 판단하고 받아들이고 결론을 도출해낸다. 그러나 이것이 남을 무시하고 함부로 대해도 된다는 이유가 될 수 없다. 우리는 나 자신에게만 관심을 집중하지 말고 마땅히 나와 관련된 모든 것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혼자서 살아가는 곳이 아니기 때문이다.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는 항상 누군가와 상호 의존하고 협력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자신이 어떻게 보이는지를 늘 염두에 두어야 한다. 하지만 사람마다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남의 시선에 지나치게 신경 쓰고 얽매일 필요는 없다. 내 꿈속에서 죽을 수는 있지만 남의 말 속에서 죽을 수는 없지 않은가. 그렇기에 우리가 추구해야 할 삶의 방식은 마땅히 내게 가장 잘 맞는 방식이어야 한다. 남이 나를 냉담하게 본다고 내가 무능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 자신의 감정과 생각에 집중하기 시작하면 남의 시선 따위는 신경 쓸 겨를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